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손을 들어주는 척하는 이유. 현물 ETF는 지금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런데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손을 들어준다? 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척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자의 99.5%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희망한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 현물 ETF 출시를 하게 되면 코인 시장에 순전히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레이스케일 GBTC가 현물 ETF로 전환될 가능성은 0.5%에 불과하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0.5%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죠? 지금 다들 현물 ETF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약간의 조정이 나온 다음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지 상승으로 갈지 기로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단기로 이 짧은 구간 안에 많은 고배율 청산 물량이 있습니다. 약 3% 정도라고 하면 30배 이상의 물량이고, 그 안에 있는 물량들은 50배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이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청산시키러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일 때는 청산 물량이 많이 쌓인 쪽으로 방향이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매매할 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청산 맵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언플을 하고 있다. SEC와 리플 소송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언론 플레이가 난무하듯 지금 그레이스케일도 SEC랑 언플을 하고 있다. 어쨌든 각자의 입장에 맞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리플은 SEC를 언플까지 동원하여 이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레이스케일의 언플은 SEC를 이기는 게 아닌 그레이스케일에게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언플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리플과 SEC는 서로 소송 중에 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물 ETF 승인시켜줘라, GBTC를 현물 ETF로 변환하게 해줘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의 이 언플의 목적은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셈이다. 그죠? 어쨌든 야, 니들 뭐라도 좀 해봐 라고 먼저 요구를 하는 것보다,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액션을 해야 투자자들이 그래도 얘네들은 일하는 애들이니까 일단 투자금 처리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투자자 99.6%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희망. 그죠?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ETF 출시를 하면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원할 수밖에 없죠. 이것만큼 의미 없는 통계는 없다. 그죠? 뭐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모두 코인 상승을 원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 주식 현물 보유자에게 삼성 주식이 저평가 구간이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평가로 선택할 거다. 그죠? 어쨌든 오르길 바라니까요. ETF 현물 출시가 되면 떡상이니 당연히 99.6%가 출시를 희망하지. 그죠?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고, 저점 매수를 했든 어쨌든 코인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은 다 한마음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 없는 통계를 남발하는 게 그레이스케일은 소프트 랜딩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니까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CEO, GBTC 현물 BTC ETF 전환. 그는 비트코인 ETF 전환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회사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그레이스케일 방식의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하고 있는 거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거 자체가 언플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미규제 승인 확신이 잇따라 그레이스케일 모든 수단 동원할 것. 그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결국 이건 졌지만 잘 싸웠다를 위한 포석인 셈이다. 어쨌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했는데 SEC에서 결국 허용 안 해줬어, 미안이라고 하면 본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다라는 걸 어쨌든 어필할 수 있죠. 결국 그레이스케일이 통과 못 시키면 사실 다른 애들은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이 현물 ETF를 열심히 서류를 밀어넣는 이유는 ETF가 딱 통과되었을 때의 그 첫 끝발은 엄청날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합승하기 위해서다. 지들 ETF 서류가 GBTC랑 달라서 나는 통과되지 않을까 해서 넣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이 GBTC 자체가 현물 ETF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 첫 끝발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본인들도 덩달아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면서 넣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이야기가 다시 튀어나온 이유는 겐슬러의 립 서비스 때문이다. 겐슬러가 이 사람인데 겐슬러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비트코인이 그나마 내가 공개적으로 편안하게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유일한 자산.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 크립토 커런시 중에서 비트코인만이 오직 유일한 자산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월요일 밤에 방송을 타면서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리액션이 대충 두 개로 갈렸다. 헐, ETF 가나요? 유일하다고? 그럼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렸다라는 거죠. 어쨌든 ETF 간다. 긍정이고 이것도 사실 긍정이긴 한데 그러면 이더리움은? 그렇다는 건 이것도 부정은 아니지만 이더리움은 그럼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의견이 나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아니야, 맞아. 이게 아니라 둘 다 좋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임자들은 이더와 비트를 세트로 밀어줬는데 겐슬러는 갑자기 이더를 제외해버린 거다. 그죠? 어쨌든 기존의 위원장이나 관계자들은 이더리움도 함께 밀어줬었죠.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더리움도 한 세트 아니었어? 라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 전임자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전임자와 다른 사람들은 상품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비트코인만 상품이라고 생각해. 유일하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겐슬러는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바로잡았다. 전임자의 면이 서도록 딱히 이더리움이라고 언급을 딱 잘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다른 일부의 코인들을 상품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나는 비트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다시 한번 바로잡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존의 이더를 밀던 브릿지워터 캐피탈은 굉장히 유명하죠. 브릿지워터 캐피탈이 이더리움을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를 포함한 다양한 전관 예우, 전관 비리라고도 하고 회전문 인사라고도 하죠. 어쨌든 SEC나 관계 기관에서 그만둔 아니면 임기가 끝난 사람들을 이쪽으로 뽑아오는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조직들은 아마 비상이 걸렸을 거다. 왜냐? 이더리움을 밀고 있었으니까. 야, 겐슬러 연결 좀 해줘. 아니면 쟤를 끌어내리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유일하게 상품인 것 같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 ETF가 통과되는 거 아냐? 고 이야기하는 건 카페 알바가 음료 나왔습니다 고객님 하는데 나랑 눈 마주쳤다고 결혼에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크게 과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또한 GBTC가 ETF로 바뀔 가능성은 0.5%라고 이야기했다.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에릭 발추나스가. 나는 이게 오히려 겐슬러의 죄수의 딜레마를 연출하는 상황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다. 죄수의 딜레마 아시죠? A와 B를 이렇게 격리시켜 놓고 여기서 야 네가 자백하면은 넌 석방시켜 줄게. 아니면 둘 다 자백하면은 5년이고 둘 다 부인하면 1년이고 너만 부인하면 10년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백을 시켜버린다 라는 거죠. 뭐 물론 자백을 한다고 해서 절대 석방시켜주지 않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둘 중 하나는 살려줄 생각이 있어. 비트와 이더 중에서 비트가 그나마 좀 낫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 비트 채굴, 거래소, 디파이 등등의 SEC는 데이터 및 자료 협조를 요청하기 편할 테고 기존보다 더 확실하게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 흐름 및 탈중앙 요소를 미리 분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핵심이죠. 탈중앙의 요소를 분쇄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이나 기타 다른 코인들 또한 우리도 끼워달라며 스스로 탈중앙임을 포기하며 SEC에 먼저 줄을 서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탈중앙을 포기하고 약간의 중앙화를 섞어서라도 돈이 들어올 수 있으면 이걸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현물 ETF가 통과되지 못하는 것 또한 SEC의 입맛대로 코인 생태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게 또 SEC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다 좋은데 채굴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뭔가 데이터가 명쾌하지 않아서 보다 보니 디파이 쪽에서 소화되는 WBTC 같은 애들이 시장을 파괴할 것 같아서 채굴 쪽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라이센스가 필요할 것 같네. 그래서 밀어서 비트 현물 ETF를 시키고 나면 자 이제 이더 너는 말 안 해도 알지? 라고 제스처를 취하면 이더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 생태계 자체를 아예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만 오직 유일하게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탈중앙인 아이들을 착하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죠? 어쨌든 간에 SEC 소나기에서 놀아야지 이런 것들을 승인시켜주고 통과시켜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걸 입맛에 맞게 조리할 수 있도록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갑작스럽게 현물 ETF를 통과시켜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통과가 절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죠. 얘도 5%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더리움과 비트를 편가르기를 하고 길들이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이 하락을 많이 했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현물 ETF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꼭 GBTC 뿐만 아니라 다른 현물 ETF들도 통과가 돼서 코인 시장에 큰 돈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이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정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